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성 탄핵 정변 때 한국에 살고 있는 이른바 조선족 중국인이나 한족 중국인 상당수가 좌익 세력이 주도한 반정부 촛불 시위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중국 정권의 특성상 그들의 이런 행동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의 지령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입니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나선 좌익 세력 주도 집회에도 8년 전처럼 한국 내 중국인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조선족 동포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르는 동포들에게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선동당하는 것도 습관, 동원되는 것도 습관이 되면 안 된다면서 조선족 여러분이 한국과 중국이 잘 지내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동포는 또 이번 한국 대통령의 계엄은 다행히 평화적으로 해제되었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목적임이 밝혀졌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선족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을 풀듯이 선전선동에 떠밀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에 동원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조선족 동포의 편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르는 동포들에게라는 제목의 호소문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조선족 동포의 편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르는 동포들에게 선동당하는 것도 습관, 동원되는 것도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의 계엄 발동과 그 후유증으로 조금 시끄럽습니다. 중국에는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계엄으로 천안문에 모여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대학생과 지식인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다쳤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는 지금도 그 역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정을 제일 순위에 놓는 중국 공산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자유민주주의 씨앗을 말살한 사건인지 세월이 지나 언젠간 중국의 후대들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번 한국 대통령의 계엄은 다행히 평화적으로 해제되었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목적임이 밝혀졌습니다. 계엄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고유권 아니고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역사가 평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보다 저는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중국 조선족들은 공산당의 선전을 철석같이 믿고 남조선이 미제를 등에 업고 북조선을 침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 청장년들이 너도 나도 목숨 걸고 전쟁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회책하고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여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북한에는 김일성의 독재체제가 막을 열었고 김일성은 수많은 공산주의 혁명동지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독재는 3대 세습으로 이어져 2천만 동포들을 더 잔혹하고 철저하게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동포는 중국 내 조선족의 현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그런 북한 동포들의 처지에 대해 우리 조선족들은 선배 세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가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지금까지 조선족들이 북한 동포들을 많이 도와준 것과 별개로 6.25 역사에 대한 인식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족들 스스로도 6.25 전쟁에서 5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구가 고작 100만 명 정도였던 조선족 사회에서 5만 명의 청장년이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큰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전쟁으로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주권을 얻었다고 하지만 반우파 투쟁, 문화대혁명에서 간첩, 특무로 몰려서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또 얼마입니까? 조선족들을 선동하여 전쟁에 동원했던 공산주의 지도자들부터 반우파 투쟁, 문화대혁명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언어교육이 말살되었고 조선족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분으로 둔갑하여 한국과 문화전쟁을 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 이주하여 100여 년을 살아오면서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은 지키고 싶었고 한민족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조선족들은 왜 역사적 고비마다 민족에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거듭해 왔을까요? 그것은 중국 조선족 사회가 공산주의 망령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는 동포들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한과 같은 고국만 남게 될 거니까요. 일당 독재 체제의 중국에서 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반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공산주의 체제가 되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북한 비슷한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살아봤지 않습니까? 개인의 존재는 무시당하고 공산당의 이익만 절대 가치로 군림하는 평화로운 듯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에서 조선족들이 독재, 부패, 가난의 이미지로 얼룩진 북한 때문에 자긍심을 느끼지는 않죠. K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때문에 민족적 자긍심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포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의 책략에 동원돼서 한국에서 이른바 탄핵 촉구대회니 촛불시위니 하는 곳에 동원되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호소합니다. 부디 조선족 여러분이 한국과 중국이 잘 지내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 숙고하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독재, 부패, 폭력이 난무하는 중국, 북한, 러시아와 잘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자유국가들과의 우방을 튼튼히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진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유대한민국의 공산체제가 들어서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 전체가 공산 독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조상들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대한민국의 무임승차의 동포지위를 가지고 온갖 자유와 혜택을 누리면서 이 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그보다 몰염치하고 어리석은 판단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조상들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대한민국의 무임승차의 동포지위를 가지고 온갖 자유와 혜택을 누리면서 이 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그보다 몰염치하고 어리석은 판단은 또 없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전선동에 휘둘려서 도구로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설 자리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본인들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동포는 호소문의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조선족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을 풀듯이 선전선동에 떠밀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에 동원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용기 있으면 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계엄의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내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대한민국 언론, 정치인, 기득권 모두가 덮고 있는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목소리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조선족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중국의 입장에 서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현성삼 변호사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을 오해하고 비난한 것이 있다면 그 진심을 모르고 한 것이었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대통령의 우국 충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성삼 변호사가 자신이 과거 윤 대통령을 오해하고 비난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상당수 국민이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난한 분들이 꽤 많았죠.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 해제 그 이후에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 및 수사 의지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왜냐하면 선관위와 법원이 서로 한통속이 되어 있는 이 구조 때문에 어차피 선관위 이 서버를 수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발부해 줄 리도 만무하고, 거기에다가 한동훈과 이원석 이 두 사람 때문에 검찰 수사 자체가 아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아마 그동안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성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퇴임 며칠을 앞두고 노태학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작년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점검 이후 국정원은 서버 해킹과 부정선거 조작의 증거를 발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노태학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죠.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시켜버립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 부분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상계엄 때 일부 군인들의 항명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이미징 작업이 성공하여 서버를 복제해 나왔고 현재 포렌식 작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덮기 위한 야당, 여당 대표, 언론,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등의 전방위 저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내에 자생하고 있는 딥스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거악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 아울러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오해하고 비난한 것이 있다면 그 진심을 모르고 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대통령의 우국 충절에 경의를 표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현성삼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배신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절대로 조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릴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법적으로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정말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 왜냐하면 계엄 상태가 아니고는 도저히 법원에서 선관위 서버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 이 구조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중대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